비트코인을 발견한 저는 신뢰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어제 제가 구글과 구글 지도를 가지고 하는 그거는 하나의 단적인 아주 쉬운 상상에 불과하고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입니다. 이 세상은 신뢰에 목마릅니다. 아주 신뢰에 대한 갈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신뢰 문제를 찾아내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업을 찾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필드도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새로운 통찰도 아니야. 뭐 정보 알겠어, 오케이, 좋은 거 알겠어, 그럼 만들어내는 거 알겠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중매 업체가 이모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이모라는 말이 되게 생소할 텐데 엄마 여동생 이모가 아니고 옛날에는 법대를 졸업하면은 이모들이 왔어요. 그 이모들이 명문대 법대를 다니면서 여대의 졸업 앨범을 들고 찾아오죠. 그것이 바로 이모들입니다. 그렇게 결혼이 맺어졌는데 그 이모들이 정보가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들을 좀 더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누군가가 이렇게 엄밀하게 검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비즈니스가 바로 듀오입니다. 듀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결혼 중매 업체도 쭉 나왔는데 결혼 중매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해서는 상대방이 학력이라든가 재산 상황이라든가 직업은 일단은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양적 정보만이 결혼에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양적 정보를 무시하고 어떤 정보가 그럼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참 그것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과연 양적 정보만이라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회인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 정도라면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는 어떤 양적 정보들이 있을까? 어떤 믿을 수 있는 양적 정보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구글이나 네이버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신뢰 문제와 이런 것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모색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어제 제가 올린 구글과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 주셔서 짧게 답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구글 어스의 지표면 토큰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느냐 권리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하죠. 그런 제약들이 우리들이 상상을 하는데 제약이 되죠. 근데 구글의 헤드들은 그런 제약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각 주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이루어진 계약이지만 그것이 계약적 하자가 없는 한 쌍방의 계약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 상에서 내가 내 토지를 담보로 삼았으면 그것이 법적으로도 권리가 이양이 되는 거죠. 현실의 법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아이디어는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토지 등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보다는 아예 등기 제도가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남미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멀쩡하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땅 주인이 나타나요. 나는 분명히 당신한테 땅을 샀는데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는 거죠. 권리가 되게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족이 갖고 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권리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등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가짜 등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가 지표면 토큰을 만들면 굉장히 그것이 합법성을 띌 수 있죠. 민간 기업인 구글이 어떻게 그런 합법성을 띠느냐 여러분들께서 이런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한국의 주류 학자들이 정말 문제 경제학자들이 잘 모르는 관심을 갖지 않는 정당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세청, 대한민국의 정부 대표적으로 동사무소, 국세청 뭐 이런 데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혹은 페이스북, 구글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이 있습니다. 빅테크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참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혹은 유부남이나 유부녀인데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주로 가는지 종교, 정치 성향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런 거를 정부는 갖고 있지 않죠. 정부는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이혼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고 가족관계는 알 수 있지만 정부의 정보는 다 흩어져 있죠. 그리고 병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정부한테 가지도 않는데 이게 SNS라든가 이런 데서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까지도 합쳐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으면 이제 구글에 서치를 하기 때문에 지능형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병에 걸려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염병의 경로를 구글이 찾아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열 이런 것들에 대한 서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그런 구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고요. 그런 구글이 지표면을 토큰화한 서비스를 하면 우리나라 같이 등기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정부보다도 공식력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법치 국가에서도 사후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계약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보다는 비트코인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보아왔는데,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페이스북, 구글, 삼성전자, 애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 찍어내는 연준을 막는 브레이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페이먼트에서 은행이 빅테크들을 이겼을까요? 국가가 빅테크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페이먼트마저도 카카오페이를 쓰듯이 삼성페이, 애플페이가 전 지구를 석권하는 그런 모바일 시대에 살아가게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빅테크들이 언터처블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옴으로써 빅테크들이 쩔쩔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눈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화두인 거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뭐에 대한 화두냐? 신뢰에 대한 화두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